네, 안녕하세요. 구먼입니다. 자, 오랜만에 경제 방송인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곧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할 것 같은데, 근데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한다고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지금 또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요인은 통화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집값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화량이나 수요가 확 늘어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수요는 지금 죽이고 있고, 그 다음에 통화량이 늘어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을 막는데 통화량이 늘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요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영상 만들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 호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한 건이라도 거래가 되면 이제 그게 거래로 성사가 돼서 집값이 오르는 현상으로 이제 비춰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으니까 제대로 알고 우리 금리 인하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연준에서 9월 FOMC에서 0.5%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B컷이라는 말로 막 이런 용어를 쓰는데 지금 저는 이번 금리 인하 보고 트럼프 당선 100%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해리스를 당선시키려면 1%로 인하했어야 돼요.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 지금 파월이 얘기한 게 이 노동 데이터, 실업률 데이터를 7월 달에 우리가 FOMC 이후에 발표를 했다.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발표를 했으면은 우리가 0.25로 내렸을 거다. 그러니까 7월 달에 0.25 내리고 이번에 0.25 내려서 한 번에 0.5를 내린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0.25씩 내리면은 트럼프한테 엄청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 다시 해리스에서 트럼프로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제가 좀 여담으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항상 좌우가 반대로 당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도 우파고 미국도 우파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 지금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집값이 지금 오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게 집값이 안정돼야 금리 내릴 수 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월이냐 11월이냐 이거 다음 주인데 이제 내수 침체를 생각하냐 가계부채 위험을 생각하냐 이걸로 아마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미리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정부에서. 자, 금리 내리려고 집 한 채라도 있으면 주담대 전세대출 모두 불가. 전세 사는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 안 내주겠다는 은행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앞다퉈서 금리를 빨리 내리게 하려고 앞다퉈서 지금 집값을 잡으려고 대출을 안 해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규제가 아닙니다. 이게 실상을 보면은 규제가 아니에요. 이 전세 사는 1주택자 지금 무주택자가 45%인데 우리나라 45%에서요 3%밖에 안 돼요. 그 3%한테 전세 대출 안 해준다고 뭐 타격이 있냐? 타격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보면 이거예요. 수도값 집값 밀어내기 주범 따로 있다. 주담대 80%는 정책성 대출.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출 있잖아요. 디딤투 대출이라든가 뭐 신생아 대출. 이게 전체 대출의 집값 대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주담대 70%가 정책 대출이다. 근데 국토부에서는 정책 모기지 축소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규제가 아니다. 신생아 대출도 계속 하고요. 그러니까 20%만 지금 대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 그런데 지금 대출 안 해주면 수요가 잠시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세가 조금 축소가 됐어요. 서울 집값 오름폭이. 그러니까 미리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자, 그럼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양날의 검이다. 금리가 오를 때 장점과 내릴 때 장점, 다 각각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 측면을 보면 대출 이자가 내려가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투자가 활발해진다. 그래서 금리 인하할 때가 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통화량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돈이 풀리면 금리가 인하된다고 돈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양적 완화.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돼요. 정책적 대출처럼 마치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미국에서 아직 돈 풀 정책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대통령이 돼서 돈을 푸는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는데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동산 가격은 통화량에 비례한다. 자, 근데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수요가 떨어집니다. 근데 수요가 떨어지면 공급도 같이 떨어진다. 왜? 공급하는 사람이 살 사람이 없는데 짓지를 않는다. 멍청이가 아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요 감소보다 공급 감소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가 싸집니다. 훨씬 싸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매매로 갈 수가 없어요.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수요가 쏠린다. 그러면 수요가 전세로 쏠리니까 전세값이 상승합니다. 전세값이 상승하면 집주인들은 매매 호가를 올려요. 매매 호가를 올리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거래가 되면 그 가격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집값이 전부 다 호가가 같이 올라가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 감소가 이루어지고, 다주택 규제를 하면은 전세 공급이 감소됩니다. 요 두 개 상황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전세로 수요가 쏠려서 전세값이 상승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호가가 상승하고, 호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없어요.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가 그럽니다. 자, 내가 만약에 1억으로 집을 투자했어요. 전세를 껴서 갭 투자를 1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전세값이 한 5천만 원 올랐어. 그러면 똑같이 자기 갭 투자만큼 매매가를 5천만 원 올립니다. 그래서 갭은 똑같이 1억이 돼요. 집값이 막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 호가가 오르고, 매매 호가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전세값이 받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전세 대출이 집값이 오른다,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가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 호가가 오르고, 매매 호가가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다.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출 규제를 곧 풀어요. 금리 인하되면 언제까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성 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요. 왜? 전세로 사는 게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금도 없지, 또 수리비도 안 들어가지. 그래서 전세 값을 올려주고 그냥 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게 이동을 자주 합니다.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사 업체가 발달돼 있고, 인테리어 업체들이 발달돼 있고, 그런 우리나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계속 잘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 지금 우리 빌라 오피스텔 임대인분들은 단기 임대로 지금 버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가 되면 전세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